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16 대입 전형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하려고 준비한 상문고 교사 박창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논술 전형의 특징 그리고 준비 이 두 목차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보시는 대입 논술 전형의 특징인데요. 일단 그 전에 대입 전형 전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기존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입 전형들의 특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수시와 정시가 있을 거고요. 수시에는 교과, 종합, 논술,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논술 전형과 정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교과 종합 전형의 뭐 각 전형들의 성적, 경쟁률, 충원률, 이렇게 또 일괄인지 단계별 전형인지 면접은 있는지 없는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일정들을 보시면서 기존 전형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같은 그리고 또 논술 전형들과 같은 것에 대한 합격자들에 대한 함정 예측을 좀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특정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국적 선호도와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에서 지원하는 전형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뭐 수도권 선호도와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뭐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형들의 과거 입결들을 보시면서 어떤 내신 성적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은 어느 정도 성적대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는지 갖다 유추해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올해 전형에서 우리가 지원할 전형에서 경쟁하게 될 집단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과거와 달라진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올해는 어떤 게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지원자의 상황 그리고 지원자가 처한 외부적 사항들을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술 전형들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타 전형에 대비해서 어떤 전형들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잃을 수 있고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판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의 특징을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일단 몇 문제 제시된 문제들이 필요하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뭐 길면 2시간, 뭐 짧으면 80분, 6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통한 문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문 요약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게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상당수의 선호 높은 대학들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그렇게 그 관심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고교육 과정에 소수의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그 전형을 준비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특징에서 마지막 보시는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을 갖다 생각해 보신다고 했을 때 교과 전형은 일정 등급의 이상의 학생들이 과거에 많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을 때 상당수의 높은 비율로 합격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반면에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그게 합격과 직결되거나 바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플러스 알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판단해 봐 주시고 그리고 논술고사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얻게 되고 어떻게 잃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대입 준비하시다 보면 논술이든 교과든 종합이든 다 같이 준비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30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떤 올해 1년을 집중적으로 준비한 학생들 상황에서는 내가 논술고사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능 준비, 상대적으로 뭐 탐구활동이라던가 상대적으로 내신 준비를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냉정한 판단이 선행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보시려고 하는 건 올해 논술 전형의 특징인데요. 일단 올해 논술 전형은 국민대학교와 강남대학교가 신설했습니다. 사실 이거 보셨을 때 국민대학교와 강남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보신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풀이 다른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학교를 논술 전형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맡게 될 평소의 모의고 성적이라던가 그리고 또 준비하는 전형들 그리고 또 준비하는 풀이 당연히 다르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대학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인 판단을, 개별적인 파악을 하신 다음에 준비하는 것들을 갖다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선택 과목을 많이 폐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학들에서는 또는 특정 계열에서는 여전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선택 과목을 지정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선행되셔야 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됐을 때 올해 2016 대입에서 시행계획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논술을 뽑는 건 100명 중에 확인하시다시피 한 3.3%니까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명, 학생부 종합 전형이 100명 기준에서 23명인가에 반해서 상당히 적은 인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서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100명 중에 9명은 9%의 비율로 논술 전형을 선발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 14%, 종합 전형 31%, 그리고 또 수능 기준 전형 37.6%가 대비했을 때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내신 성적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에 반해서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3등급에서 4등급, 5등, 6등급 전반적으로 여러 등급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전형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그거에 대한 참고라던가 준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 확인해 봐 주시고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대학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논술의 비율이 9.4%인 걸 보면 경기 인천 지역의 26.7%의 정시 비중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3분의 1, 3대 정도의 많은 비율로 논술 전형이 논술로 입학하는 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논술 전형은 반드시 같이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형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수시 전형 비율로 봤을 때 12.5%,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럼 이제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는 건 인문과 자연, 예체능으로 구분을 했고요. 보선님들 보셨을 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여러 가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역을 구분해서 같이 일단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보이는 거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서울시립대와 서울과기대, 중앙대 다빈치 캠퍼스, 홍익대 세종, 당국대 천안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 계열만 모집하는 대학이라는 거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체크했었던 대학들, 한양대, 홍익대, 상명대, 동덕여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그리고 또 수원대랑 한국공학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예체능도 논술로 예체능 계열에서도 선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강의서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PT에서의 그 대학교 나열은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할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학생들이 갖고 있는 또 학생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했었던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의 학생들 선호도를 기준으로 본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문자연 예체능에서의 논술 전형 실시대학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모난 연두색 네모칸한 부분들은 우리가 신설한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대랑 강남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설한 대학들이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서 대학들을 좀 구분해 봤는데요. 빨간색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들, 파란색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마찬가지 대학교 순서들은 아까와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별로 한번 쭉 구분해 봤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인데요. 교과나 기타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 비중들이 좀 있긴 한데 논술 전형에서는 절대적으로 논술 시험에 대한 당일 체크하는 가는 당일 치르는 시험 점수가 가장 학생들의 합부를 당락을 좌우하게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출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민정 결석이라던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미리 준비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실시를 지역별로 좀 보려고 해요.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소재, 서울 소재 상당수의 학생들의 선호 높은 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보시게 되는 건 파란색, 하늘색일까요? 선생님들 보셨을 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글씨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름의 대학들이 논술 전형이 실시되는 대학들입니다. 상당수의 대학들이 논술을 실시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중에서 빨간색 네모 쳐져 있는 거 있죠. 광운대라던가 서울여대, 서경대, 상명대
뭐 연세대와 같은 서울시립대 이런 부분들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네모칸 서울시립대와 서울과교대였죠. 이 대학들은 자연계열만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체능 계열에서도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수도권 대학과 지역건설 국립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일단 먼저 지도상으로 보여드린 자료고요. 제가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경기도를 또는 수도권을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들이 소재한 지역들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늘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건 논술 전형이 실시되는 대학들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빨간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앞에랑 비교해 보셨을 때 서울권의 대학들을 보시게 되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상당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경기권, 수도권 소재의 대학들로 가시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상당수의 대학들이,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는 있지만 상당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이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지역거점 국립대학교가 전국에 일단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배치를 좀 해봤고요. 우리 서울 학생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대학들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일단 하늘색으로 일단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거점 국립대학교가 아닌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빨간색 네모칸. 그리고 또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아까 자연계열만 논술을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파란색 네모칸으로 체크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대학들이 어느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어느 대학교가 자연계열만 어느 대학교가 예체능 계열까지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지 갖다 일단 먼저 그림을 그리시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지도가 되실 것 같다는 판단을 해보곤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건 일단 경쟁률입니다. 학생들의 선호 높은 대학들의 일단 경쟁률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표에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지난해에 비해서 전년 대비 경쟁률이 좀 하락한 대학이고요. 그리고 붉은색 표시한 건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이니까 학생들 지도하실 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형태로 해서 표를 체크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인문계열의 경쟁률 없는 거 이제 아시겠죠?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거고요. 고려대학교 전년도 경쟁률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고려대학교는 2025 대입에서 논술을 부활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전년도 경쟁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경쟁률 보시게 되면 보시죠? 네, 경쟁률 고려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시험 실시하지 않아서 경쟁률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서울시립대는 자연계에서는 계속 경쟁률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가 올라가고 있고 어느 대학교가 유지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학생들 지도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2016, 그러니까 2016 대입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전년 대비해서 모집 인원이 올라가고 낮아지고에 대한 부분들, 실제 인원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대학교 명에서 붉은색 계통이 나와 있는 건 그곳에서의, 그러니까 붉은색 계통은 인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른색 계통은 자연계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교 이름에서 붉은색 계통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대학교는 인문계열에서 더 많이 뽑게 되는구나,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대학교 이름이 파란색이다라고 하면 그 계열에서 작년에 비해서 자연계열에서 더 많이 뽑나 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둘 다 줄었나 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글씨가 보라색이다라고 하면 두 계열에서 모두 많이 뽑나 봐라고 봐주시면서 일단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선호도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대학교 수를 쭉 나열해 놓은 거니까 같이 그럼 참고하시면서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대회 연수생 네 문제 아시겠죠? 국민대학교는 올해 논술을 신설했고요. 그렇고 마찬가지로 쭉 같이 한번 참고해 봐 주세요.
그리고 적성여대 동덕인데 왜 보라색인지, 삼육대 서경인데 왜 보라색인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인문자연계열에서 모두 논술 전형에서 뽑는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같이 체크해놨습니다. 다음 가도록 할게요. 네, 경기권 대학과 다른 대학들 같이 한번 지역 다른 대학들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와 같습니다. 강남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올해 신설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대학들의 실시하는 대학들의 2026 인원과 2025 인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의학계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연두색 네모칸 기억나실까요? 예, 올해 새롭게 신설한 대학들, 신설한 전형들에 대해 신설한 계열에 대한 부분들을 연두색으로 보였습니다. 올해 의대는 작년에서 178명을 선발하던 것을 212명을 선발하게 됐는데요. 나타난 표에 보여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한양대와 이화여대 그리고 당구대 천안에서 의대를 이런 인원들을 추가해서 올해 실시하게 됐고요. 치의대에서는 당국대 천안 그리고 약대에서는 이화여대, 적성여대, 경북대가 올해부터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전국에 있는 의학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대학교에 의학계열이 있고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이 어느 대학교가 뽑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대학교의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표에 보시는 방법은 우리가 대학교가 하늘색 글씨면 아까도 쭉 해왔던 거죠. 하늘색 글씨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가로에 숫자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그 인원을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던가 강원대, 한림대, 가톨릭, 건동대는 그냥 검정색 글씨고 괄호도 없고 숫자도 없잖아요. 이 대학교는 논술 전형으로 실시하진 않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는 의대를 선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의학계열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마다 일단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의대 논술로 대학을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교에서는 쭉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에서 보시는 방법은 흰색 바탕으로 해서 그냥 있는 건 보통은 삼합이거나 수능 최저의 삼합이거나 아니면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의 수능 최저에서 수학이라던가 과학을 지정해 놓은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의학계열에서 보시게 되면 그냥 흰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건 삼합이거나 아니면 수학이라던가 과학을 지정하지 않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파란색이다. 지금 가톨릭 대학교가 지금 국수영과 그다음에 삼합사에 한국사 4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과학을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은 수학과 과학을 모두 지정한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하실 수 있는 건 가천대와 연세대와 당구대 천안에서는 수학은 미적기하를 그리고 과학탐구를 선택을 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은 중간색 있죠. 주황색인데 이 대학들은 4합을 수능 최저 학력, 그러니까 4합 5, 4합 6 이렇게 해서 네 영역을 모두 수능 최저 학력에 반영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학계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치대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당구대 천안의 연두색 네모는 신설이잖아요. 그리고 또 빨간색 네모니까 수학과 과학을 모두 지정한 대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어느 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고 어느 대학교에서 몇 명씩 뽑고 있는지를 같이 이 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치대는 어느 지역마다 어느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구나라고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의학과 같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대와 수의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약대는 이대, 덕성여대, 경북대에서 아까 올해 개설했다라는 거, 약대 처음 선발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 같이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의까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는 2026 대입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대입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2부로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네.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그죠? 이건 출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표시해 놓은 건 고려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모였다가 올해는 4.8로 변경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화살표와 끝에 확인하는 방향이 올해 2026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화여대 인문은 작년에는 3.6이었다가 올해는 2.5로 그리고 서울여대는 한개 3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는 폐지했고요.
그런데 반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올해는 3합 7로 자리 잡았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 보시는 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4합, 3합, 2합, 1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쭉 나열해놨고 지역별로 그리고 또 지도 과정에서 참고했었던 학생들의 선호도 확인했었던 선호도 순으로 쭉 보고 비슷한 계열의 대학들을 또 정시학력 성적 기준으로 해서 묶어놓은 거니까요. 그 부분 판단하셔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말씀드릴게요. 자연계열은 4합, 5, 6, 8 이렇게 좀 다르죠. 그죠? 인문에서는 우리가 4, 8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의학계열에서의 논술적 부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4합 5라던가 3합 3이라던가 이런 대학들이 같이 있는 거 참고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보셨을 때 가톨대 의대 덕성여대 인하대 약 인하대 의대 인하대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참고했었던 그죠? 수학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과학은 지정했었던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대학들이 있죠.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예과라던가 당국대 의예, 당국대 치예 등등의 대학들은 우리가 수학도 지정, 과학도 지정했던 대학이라는 거 같이 기억 떠올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부분들은 작년에 한양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자연계열에서도 3합 7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생겼고요. 그리고 또 서울여대가 작년에 한계 3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올해 없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인문계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같이 자연계열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인문계열과 같은 형태로 봐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3합 4, 4합 5, 3합 7, 4합 8 이런 거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거 지도하실 때 1학년이나 2학년 때 봤었던 학력평가에서의 모의고 성적표를 보고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마치고 있네, 마치지 못하고 있는를 갖다 참고를 하시는데 조금은 괴리가 생기셨다는 걸 그동안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오랜만에 3학년 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1학년, 2학년 때의 학력평가를 갖다 참고해서 보면 우리가 모의고사라던가 등급이라던가 백분위가 이게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 상황에서의 이 학생의 위치를 갖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1, 2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모두 열심히 보는다는 걸 전제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적 그러니까 3학년이 되게 되면 N수생도 들어오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 쇼크가 같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등급이라던가 백분위가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 따라서 어떤 등락을 갖다가 반복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이걸 보시는 학생분들, 학부모님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백분위나 등급이나 이런 백분위 점수로 하지 마시고 표준 점수로 하지 마시고 그냥 틀린 문제 개수 가지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부분들 때문에 가져온 자료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확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엄매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컷이 92점 문제가 쉬웠을 땐 92점이었고 어려울 땐 84점이었어요. 미적 기준으로 보면 88점 아니면 84점이 항상 1등급 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라던가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막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본다라고 하면 국어나 수학이 1등급이 나오는 범위는 틀린 문제 개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문제에서 10문제 사이였었고요. 그리고 2등급, 이런 같은 형태로 2등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국어는 86점, 77점이었고 미적은 77점이나 73점, 70점대 중반 정도였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언매와 미적이, 언어와 매체와 미적이 2등급 정도가 나오는 틀린 문제의 개수는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개에서 16개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선생님들 만약에 3합 7이다라고 하면 국어와 수학에서 2등급씩 많고 다른 곳에 3등급 맞거나 여기서 3등급이나 2등급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3합 7 정도가 되면 이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 개수가 그래도 한 20개 안쪽이겠구나라고 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혹시 동의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3개 1등급이다라고 하면 그죠? 또는 3합 4라고 하면 이 학생이 틀리고 있는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 개수는 그래도 10개 전후겠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모의 성적들을 보시면서 성적표에서 등급이나 백분위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의 원점수라던가 틀린 문제 개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 학생의 수능 최저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갈지에 대해서 한번 감안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 참고하시는 부분 때문에 가져온 건 탐구 과목에서 우리가 1등급이라든가 2등급 또는 3등급 맞기 위해서 과목별로 몇 점이 필요했었고 몇 개 정도 틀려야 됐는지 같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합4 또는 3합7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3합4를 맞추기 위해선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10개 전후를 틀리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국어, 수학, 탐구 115문제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리고 3합7을 맞추기 위해선 그래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는 틀리고 있어야 3합7을 맞힐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논술 준비는 생각보다 조심스러울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학생들과 같이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는 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뭐 선택 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동안 쭉 같이 참고하면서 보셨던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연대 의대 약대라던가 인하대 의대 이런 데는 과탐을 지정해 놨고요. 그리고 수학과 과탐을 같이 지정해 아래 대학들 보시면서 학생들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보시는 부분들은 논술에 대한 그 출제 논제 유형들입니다. 인문에 대한 경우에는 2024 수시 기출문제 기준으로 했고요. 뭐 고대 상명된 예시, 신한대 의지대는 수시 요강 기준이고, 그리고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논술 유형이 서울여대가 원래는 과학을 봤었었는데 올해 수리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국민대와 강남대는 인문대나 자연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신설했으니까 수시 모집 유형을 모두 반드시 꼭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논술 준비를 같이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이 일단 기본이 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 언어 논술에 통계 자료냐, 영어 제시문이냐, 그리고 또 영어 통계 자료, 영어 제시문 모두 제시되냐, 수리형 논술을 갖다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학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이 일단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실력이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수리 논술에다가 이제 과학을 갖다가 선택하거나 지정하거나 통합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의학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수료 논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상당수의 대학들이 많이 지금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같이 논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연계열 앞에 보셨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리 논술을 보고 있잖아요. 그 수리 논술의 출제 범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기본으로 하는 대학들이 있고, 대부분 수원수투 일단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수학을 더한 대학이 뭐 성균관대, 덕성여대, 더해서 경기대까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수완수투에 수학 거기다 미적까지 더하는 대학들이 숭실대, 세종대, 서울과기대에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까지, 그리고 또 이거 기본으로 해서 기하까지 하는 대학이 연세대, 미래, 의예와 부산대,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더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의예, 광운대, 그리고 또 수원수투 모든 거에 기하, 확률, 통계까지 모두 하는 대학이 여기 고대,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또 수학교과 전 과목을 연세대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들이 수학 범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먼저 선행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과학 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이 어떤 과목을 지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의학 계열에 대한 부분들, 자연계열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생명과학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걸 더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학들이 구분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학생들 지도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그죠? 3월 말이 되면 각 대학별로 선행학생 영향평가 보고서가 발표가 될 거예요. 중대 자료 갖다 일단 받는다고 했을 때 뒤에 보시게 되면 선행학생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의 목차입니다. 문제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와 있고요. 문항에 대한 제시문이 나와 있고, 그 문항을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냈고, 그 문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서 바탕이 됐고, 그리고 문항에 대한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대반까지 정말 꼼꼼하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진행하시는 시작하는 고민한다라고 하면 선행학생 영향평가 별거보서는 정말 달고 보시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들은 시기별로 논술 가이드북이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모의고사 또는 그거에 대한 설명 자료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또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같이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대 입학처에 대해서도 논술 가이드북이라던가 관련된 동영상 강의,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에서 이런 목차를 가지고 쭉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교육청,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도 영역별 자료실에서 대학별 고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대학들이 올려준 자료를
서울시의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또 서울시의 장학사님들께서 꾸준히 쭉 올려주고 계시니까 한 군데 다 모아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약수령 논술이 워낙 그죠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수학은 수원수투 기본 범위로 하고요. 국어는 문학독서 기본으로 해서 이 대학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시험 범위가 있긴 한데 대부분 수능에서의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과 범위가 겹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5문제 전후의 문제들을 가지고 시간은 60분에서 80분 사이 대학별로 좀 다르니까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학생들을 뽑고 있죠. 그러니까 언어 논술이나 수리 논술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논술에 비해서 문항도 단순하고 답안 분량도 적으니까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국어과나 수학과의 그 논술, 수능에서의 공통 범위 출제하고 있고요. EBS 수능 연계 교재 화료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정기고사에서의 선택형, 학교에서 치르고 있는 정기고사의 선택형, 서학형, 서술형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내신을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셨겠지만 3학년 1학기에서의 국어, 수학, 정기고사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 준비 자체가 약수령 논술 시험 준비가 되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학별 고사일을 고려해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필요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는 우리가 9월 달에 지원하실 때 이게 막 고사일까지 막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덜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요강이 발표되게 되면 꼭 대학별로 논술 날짜가 겹치진 않는지 그리고 또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지를 갖다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2025 대입 논술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셨던 자료인데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우리가 11월 14일 날 수능을 봤었고 그리고 11월 16일에 그죠 성대부터 경희대, 건국대, 숭실대 이 대학들이 모두 같은 날 시험을 봤어요. 수능 전에도 성신여대, 홍익대, 연대, 가톨릭대, 연세대, 그리고 당국대 이런 대학들이 모두 지금 이런 날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이전에 치르는 논술 시험인지 수능 이후에 치르는 논술 시험인지를 일단 먼저 판단해 봐 주시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치르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시험들이 어떤 날짜에 어떻게 겹치고 있는지 갖다 꼭 보셔서 내가 어느 대학교를 지원할지를 반드시 꼭 체크하시면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걸 본다고 했을 때 9월 말이라든가 10월 초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수능 두세 달 전이 아니라 그죠? 수능이 지금 한 달 어간에 남은 시간들이죠. 시점들이잖아요. 그럼 이때 혹시라도 학생분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 지원하시는 차원에서 이 학생이 이 논술 준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 학생은 수능 준비까지도 할 거고 정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학생인데 혹시 그 논술 준비 과정에서 그걸 갖다가 못하게 되는 부분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논술 준비 때문에 잃게 되는 것들이 더 크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드시 체크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위에 보시는 논술도 마찬가지로 지원하실 때 우리가 논술이 막 무슨 엄청 많은 학생들이 오고 많이 지원하니까 거기에 대한 쓸데없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논술 시험장에 가셨을 때 학생들이 모두 개인적 판단과 고려를 통해서 그 시험장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 시험장 11월 16일 날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장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올 수 있는 학생들은 한 명도 오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논술 시험장에 안 오고 수능 위주 전형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테니까.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수능 시험장에 왔다라고 논술 시험장에 왔다라고 하는 건 성균관대학교를 정시로 입학하기에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 근데 성균관대학교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는 어느 정도 시험을 갖다가 치러내는 학생. 그죠? 이런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진다라고 보면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장에 오는 학생들, 경희대학교 논술 시험장에 오는 학생들, 건국대학교, 숭실대학교, 숙명여대에 오는 학생들의 이 학생들의 개개인적 여건들이 모두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건 그래서 논술의 최초 경쟁률은 사실은 세 자릿수가 나오기도 하고 너무 높은 경쟁이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거나 그리고 아니면 수능을 더 잘 봐서 정시의 지원을 위해서 수능 논술 시험장에 오지 않은 학생들을 본다라고 하면 많게는 한 4분의 1까지도 경쟁률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쟁률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 경쟁률이랑 비슷해진 학교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사항들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지금 보시고 공부하시게 될 수능에 대한 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 정시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 그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논술에 대한 부분들 준비만 보시게 되면, 그죠? 논술은 수능, 저희가 선행학습 영역평가 결과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공부에 객관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내신 등급이 물론 뭐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낮게 나왔을 수 있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덜 준비해서 내신 성적이 덜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에 했었던 내신 준비와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3학년 1학기 때부터라도 1학기 지금부터라도 교과 공부에 정말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신 올려서 교과전형 종합전형 준비하자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준비가 결국은 논술전형 준비랑도 연결된다라는 거 꼭 참고해 봐 주시고, 그리고 논술고사는 대학별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회,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시고 그 자료들은 닳고닳도록 꼭 확인하시면서 준비해 봐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연결되는 내용들인데요. 기출문제 모의고사 적극적으로 풀고 참여해서 실력 길러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논술전형의 특징이 높은 경쟁률, 낮은 충원율인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논술만 보고 갈 거야, 난 논술로 어떻게든 끝장을 볼 거야 라는 생각보다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 최대한 맞추는 준비, 그리고 또 거기에 수능 기준 전형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대 수능 최저학력, 논술 수능 최저 전형 기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6이고요. 뭐 서강대 3합 7이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 대학들은 3합 6, 3합 7 이상이라고 한다면 논술에서 그 정도 맞으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려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나아가서 수능에서는 한 15개 전후를 갖다 틀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그 다음 준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만큼이나 들어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논술 전형이라던가 수능 위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되게 안타깝게도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라던가 그 대학교에서 어떤 인재를 뽑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난 그냥 그 학교를 무조건 들어갈래, 그 학교를 일단 들어가서 그 다음 생각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지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전형을 준비하시는 부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 괴로워하시고 속상해하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나아가서는 나중에 대입 지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그 대학교 그 전공에서 어떤 걸 공부하고 내가 어떤 진로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같이 체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다음 준비를 하시면서 2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더 나아가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과전형,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전형 가이드북이라든가 인재사항들을 미리미리 체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덜 낯설어 하시는데, 특히 논술전형 준비에 대한 학생들은 그 가이드북들이라든가 인재사항들을 거의 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시다 보니까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센즈랑 나침판도 많이 우리가 전형 준비하시면 참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대학별 검색을 통해서 대학교에 제공하는 자료들을 모두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육성진로진학정보센터에 오시게 되면 각종 진로검사라던가 그리고 또 각종 많은 자료들, 각종 설명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1년 내내 제공될 거고 공유될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고하시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논술 전형을 비롯한 대입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쉴 새 없이 되게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유튜브 특성상 좀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아는 부분들 스킵하셔도 되니까 그 내용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논술 전형 준비뿐만 아니라 교합 전형, 종합 전형, 정시에 대한 부분들 다른 전형들도 같이 보시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선생님들은 진로 교직을 그리고 또 학생분들은 여러분들의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험 생활을 끝까지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